지들이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가져다주는 마법소녀인 줄 알고 있는 개노답 내자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라쿤이 여러분, 저는 사이펑크 도시에 가면은 라나드라고 합니다. 자, 오늘 프로젝트문 3개나 알아보자.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림버스 컴퍼니 발프르기스의 밤에 증오의 여왕과 절망기사 환상체가 나온 것이 꽤 인기를 끌고 있어서 오늘은 환상체 중에서 마법소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마법소녀 환상체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개노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정신이 확가닥한 정신나간 내자매에 대해서 알아보죠. 맞아요. 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의 일부 환상체에 대한 관리법과 라이브 랩 루이나의 일부 보스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지금 림버스 컴퍼니를 핫하게 뜨겁게 메꿔주고 있는 증오의 여왕, 이 메네라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증오의 여왕, 아마 생긴 거는 애가 4명 중에서는 제일 상위 티어일 겁니다. 제일 예뻐요. 다른 이름으로는 사랑의 마법소녀가 있습니다. 등은 바보고요. 10별 코드로 50104가입니다. 자, 에고는 사랑과 증오의 이름으로 패러디죠. 마법소녀 패러디죠.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지금 이곳에 등장. 자, 등장 작품 다 나옵니다. 거의 상세, 마법소녀 애니메이션풍의 인간형 환상체, 기괴하게 짝이 없거나 인간이 비틀린 형태인 대부분의 환상체들과는 달리 인간과 다를 바 없는 미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다. 탐욕의 왕과 절망의 기사, 분노의 시전과 함께 마법소녀의 일원이며 상징 문양은 플레잉 카드의 하트와 타로 카드의 마이너 아르카나의 여왕이다. 성격, 평소에는 유순하고 친절한 성격이며 자신을 악당으로부터 세상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영웅이라고 칭한다. 때문에 다른 환상체들이 탈출할 경우 격리실에서 빠져나와 직원들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나 평화로운 분위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은 자신이 무찔러야 할 악당이 없다는 점에서 악당들을 해치워야 하는 자신의 존재에 의해 회의감을 느끼며 불안 증세를 보인다. 부정 감정 환상체 책장 증오의 대사를 보면 진심으로 정의를 원한다기보다는 정의의 실현을 통해 자신의 존재하는 의미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 의의를 증명을 하고 싶은 거네요. 정의를 위해서라기보다. 환상체 기록에 의하면 이를 히스테릭 상태라고 정의한다. 히스테릭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될 시 팔이 머리에 붙어있으며 목에는 리본, 등에는 날개와 하트 모양 골판, 꼬리 끝엔 별이 달려있는 뱀으로 변신하며 탈출한다. 변신 모션이 상당히 인상 깊다. 정신이 나간 얼굴로 공중에 뜬 뒤 여러 개의 하늘빛 창들에 관통당하고 증오의 여왕 무기가 땅으로 내리꽂히며 검은 하트 모양의 알에서 태어나는 듯한 이펙트와 함께 변한다. 절망의 기사 기록을 따르면 악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스스로 악이 되어버린 모습이다. 그러니까 악은 반드시 있어야지 본인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였죠. 근데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처음 등장한 친구인데, 뭐 대부분의 친구들 다 그렇겠지만은 이 친구 사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9버전의 관리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특이하니까 읽어보도록 하죠. 이게 9버전의 증오의 여왕인데 정말 표정 상큼 발랄하지 않습니까? 인상이 좀 달라요. 심지어 영상도 있어. 같이 볼까요? 알파 버전입니다. 이거 매지컬 걸 데이트 시뮬레이터 스타트 돌겠네 아주. 일단 컨셉 확실하네요. 옛날부터 원래는 미연씨처럼 만들려고 했구나. 새로운 얼굴이네. 누구? 헉, 증여짱. 전세계 정의를 위해 싸우는 마법소녀입니다. 원래 당이라는 말투였군요. 반가워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평화롭다는 건 참 좋은 것이죠 라고. 악당들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데이 1 석세스, 데이 2부터 미쳐나가기 시작한겠지. 슬퍼 보인다. 오늘은 우울해 보이네요. 왜 여전히 평화로운 걸까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이죠. 악당들을 무찌르기 위한 것인데요. 이건 마치 제가 필요 없다는 것 같아요. 왜 계속 조용하기만 하죠? 모르겠는데. 제가 마법소녀라는 말을 당신에게 했었나요? 일단 이름이 마법소녀. 세상을 평화롭게 지키기 위해 저는 선택받은 아이로 태어났죠. 디지몬이세요. 이유를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을 계속했다. 우리가 이제 살다 환상체랑 연애 시뮬레이션까지 한번 돌려보네요. 막 직원이 들어왔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어딘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감박적인 증세를 보이며 혼잣말을 끝없이 중얼거린다. 세상은 선과 악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나는 정의의 편에 속해. 내가 선에 있다면 악이라는 것도 있어야 해. 악당의 역할이 없다면 나도 없는 거야. 세상은 그럼 누가 지켜주지? 껴안으면 죽지 않았을까 여기서? 이게 맞는 것 같다. 껴안으면 죽었겠죠? 50104H 이상 증세를 보인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줘. 경비 토끼팀 아무나 살려줘. 이러한 증상이 확인된 후 곧바로 3일치의 강력한 마취약이 투입되었다. 마취약이 투입되죠. 당신은 그녀를 관리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무직으로 강등당했습니다. 근데 이건 억까 아닙니까 여러분? 평화로운 게 죄잖아. 그냥 이거는 배드엔드 멈춰버린 소녀. 리트도 할 수 있음. 동키보다 못하게.
동기였음 같이 해결사 책이라도 읽었겠죠. 여튼 옛날에는 증오의 여왕이 있고 히스테리 상태가 되면 마취를 시켜서 안정시킨 것 같은데 특승님이 발동되면은 여기 위에 마법봉이 꽂히고 뱀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문을 열어서 딸깍하고 나가나 봅니다. 지금의 로보토미 증오의 여왕은 텔레포트를 하거든요.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문을 열고 나가지 않고 그냥 텔레포트를 하는데 여기서 얘는 일단 포스를 보니까 문 열고 나가네요. 예의는 있으신 환상체네. 내가 봤을 때는 예쁜 조울증 환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증오의 여왕은. 근데 다른 환상체에 비하면은 그래도 많이 선한 편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로보토미 해보면 알겠지만은 애가 있어서 딱히 반갑진 않습니다. 그래도 역시 어쩔 수 없이 트롤을 하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쁜 얀데레 저장. 약간 마법소녀 중에서는 제일 예쁜데 좀 조울증 환자기가 있다. 다음 마법소녀 분노의 시종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생긴 게 못생긴 환상체인데 이건 좀 이따 보면 압니다. 자, 분노의 시종. 다른 이름은 용기의 마법소녀입니다. 자, 등급 똑같이 바보고요. 식별코드는 알 수가 없고요. 이거 눈먼 분노라고 해요. 자, 등장 작품은 라이브러리 루이나가 있겠습니다. 상세. 연두색 머리에 붕대로 눈을 가리고 한 손 망치를 들고 있는 여자 모습의 환상체. 자, 붕대를 벗는 모습을 보면은 눈동자는 진한 붉은색에 옅은 노란색 흰자 위에는 붉은색 점이 몇 개씩 찍혀있는 기묘한 모습이다. 증오의 여왕과 절망의 기사, 탐욕의 왕과 함께 마법소녀의 일원이었다. 상징 문양은 트럼프 카드의 클로버와 타로 카드 마이너 아르카나의 시종. 아, 마이너 아르카나의 시종이 있구나. 증오의 여왕처럼 얌전할 때는 환상체의 제압을 도와준다. 제멋대로 위기 상황에 대야만 튀어나오는 증오의 여왕과는 다르게 친구가 된 직원이 부탁하면 웬만해서 들어준 듯하다. 환상체 제압을 의뢰한다는 점에서 붉은 두건 용병과도 유사한데 이쪽은 의뢰비를 받는다거나 묘사가 없다. 이거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정식 환상체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 후에 나온 환상체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모습을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폭주 상태 이렇게 생겼어요. 못생겼죠 아무래도. 폭주 시 몸의 초록색이 점점 붉어지며 도마뱀 머리에 망치손이 달려있고 독을 뿜어내는 괴물로 변한다. 이는 코모도 왕도마뱀을 모티브로 했다고 한다. 이때 시종으로부터 에고 기프트를 받고 친구가 된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을 죽이고 푸른 숲의 은자로 만든다. 이럴 수가. 죽인데 씨. 분노의 시종의 폭주는 일종의 망상을 실현시키는 것이 해결법으로 분노의 시종이 푸른 숲의 은자로 변한 직원을 처치하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런 공략법을 가졌다는 점에서 당연하게도 1대1로는 분노의 시종이 패배하므로 직원들이 적당히 피해를 주고 분노의 시종이 처치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줘야 한다. 작중 은자의 말에 따르면 정신 공격을 하는 것은 은자가 분노의 시종보다도 더욱 강하며 분노의 시종은 유리멘탈이라 상성적으로 불리하다. 라우루에서는 푸른 숲의 은자는 타격 견딤과 관통 특화로 나오는데 분노의 시종은 타격 특화에 관통 약점이다. 저 정도면 친구 아니야 도시락 아니냐고. 도시락이라니. 오, 적절한데요? 되게 알맞다 예시가. 이게 은자를 해치운 분노의 시종이에요. 붕대를 풀면 이런 느낌. 은자를 처치한다면 분노의 시종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진짜로 친구였어 맞지? 라고 말한 뒤 찢어졌던 붕대가 다시 붓고 격리실로 돌아간다. 여기서 푸른 숲의 은자라는 친구가 엄청나게 큰 관련성이 있는데 분노의 시종의 배경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존재이며 시종이 탈출할 경우 친구가 된 직원이 푸른 숲의 은자로 변한다. 또한 분노의 시종의 도객을 머리에 뒤집어 쓴 사람들은 은자의 막대라는 목 없는 마네킹으로 형상으로 변한다. 마법소녀들과 대치하던 악당이었지만 은자는 말이 통하는 시종과 서로 지식을 나누게 되었고 그녀와 몰래 친구가 되는데 사실 이는 은자의 작전이었다. 분노의 시종이 완전히 은자를 믿고 방심하자 그런 그녀를 배신하여 시종이 지내던 세계를 파괴한다. 이에 폭주하여 도마뱀 형성으로 변한 분노의 시종은 은자에게 패배했다. 모티브는 타로 카드 은자. 이 친구는 한마디로 하면은 얘는 착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멘탈이 약해서 문제지 친구는 되게 잘 신용을 해주는 것 같긴 해요. 자, 다음 절망의 기사. 이거는 림버스 컴퍼니에서 메인 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로자 인격으로도 나온 친구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정의의 마법소녀가 되겠습니다. 얘도 바보 등급이고요. 식별코드는 5-0173 그리고 애교는 눈물로 별여낸 검. 등장 작품 거의 다 등장합니다. 특징 은하수처럼 빛나는 푸른 머리와 드레스를 입고 눈을 감은 창백한 여성의 모습을 한 환상체. 아 그렇네 감은 눈이네요. 지금 잘 보니까 갑자기 호감이 생기는데 나와 똑같은 과일 수도 있는 거잖아. 라나드는 절기? 아 그러면은 빨리 좀 나와주지. 가차 배틀 했을 때. 증오의 여왕과 탐욕의 왕 분노의 시종과 함께 마법소녀의 일원이었다. 상징 문양은 트럼프 카드의 스페이드와 타로 카드 마이너 아르카나의
하나의 여기사. 그 중에서도 한쪽 눈만 보이는 스페이드의 원 아이드 잭. 과거에 누군가를 지킨다는 훌륭한 이상을 품고 이름을 날린 기사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이유로 끝내 지키려던 이들이 모두 세상에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모멸과 본인의 절망으로 현재 모습을 변질해 되었다고 한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직원들에게 가호를 내리는 이유는 아직 누군가에게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호를 받은 직원이 사망할 경우 또다시 지켜내지 못했다는 절망에 빠져 폭주한다. 가호가 문제구만. 자,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는 남은 건 달띠 다른 기사라는 볼품없는 긍지 하나뿐이다. 이거는 로자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이 작업을 했는데 이제 좋은 상태를 받으면은 가호를 받는데 이 가호를 받은 친구한테 문제가 생겼다, 보통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절망의 기사가 흑화해가지고 밖으로 도망갑니다. 눈을 감을 땐 예쁜데 눈을 뜨면은 좀 아날로그 호러에서 볼 법한 친구처럼 되네요. 얼굴이 저런 거 취향이라 가능. 근데 참 마법소녀 애들이 하나하나 마음씨는 착해. 뭐 증오의 여왕은 사실 착하다기보다는 그냥 착한 척을 하는 것에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도는 좋아요. 누구든 간에. 근데 몬스터로서는 되게 하나하나 디자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두 하나같이 갯모해가 좀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절마의 기사는 실제 로보토미에서는 몇 안 되는 도움이 되는 친구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다른 마법소녀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특히 증오의 여왕은 내가 도와줄게 하는데 한 반 죽으면 돼야지 도와주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도와줘도 사실 막 그렇게 도움이 되나 싶기도 해요. 일단 도와주러 오는 것 자체는 고맙긴 한데. 근데 절마의 기사는 가호 자체가 버프라 가지고 생각보다 도움이 잘 됩니다. 작업 한번 조음 띄운 다음에 버프 받으면은 이제 그 친구는 전투 요원으로서 좀 활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리고 강해지기 때문에 뭐 죽을 거란 기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마법소녀 환상체라고 하면은 저는 절마의 기사를 원탑으로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보토미에서 진짜로 도움이 되는 환상체는 저는 유일하게 절마의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 환상체 탐욕의 왕. 이제 좀 컬러가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증오의 여왕 핑크색, 분노의 시종 초록색, 절마의 기사 파란색, 이제 노란색까지 왔죠. 자, 탐욕의 왕. 이 친구 다른 이름은 행복의 마법소녀예요. 행복이라고 해요. 행복 아닌 것 같다고요?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말 들어줍시다. 안 들어주면은 폭주해가지고 괴물로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 환상체 관리를 할 때 눈치를 좀 많이 까야 합니다. 눈치 없이 작업하면은 삽시간에 모두 다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등급 바브, 식별 코드 5-01-64, 에고는 골드러시, 등장 작품 로보토미, 라이브러리 루이너. 상세, 거대 호박 속에 갇혀있는 눈을 감고 미소를 띤 여자 모습을 하는 환상체. 디자인 모티브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들에서 따온 걸로 보인다. 구스타프 클림트가 이분이고요.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입니다. 증오의 여왕, 절마의 기사, 분노의 시종과 함께 마법소녀의 이론이다. 상징 문양은 트럼프 카드의 다이아몬드와 타로 카드의 마이너 아르카다인 왕. 스토리에 의하면 모두의 행복을 바랐으나 자신도 행복해지길 바라기 시작했고 결국 끝없는 탐욕에 사로잡혀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슬픔이 말한다. 사라져라, 죽어라. 하지만 욕망은 영원하고 싶어하지. 깊고도 깊은 영원성을 원한다네. 프리드리히 니체 사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의 한 구절이다. 자, 이 친구 원형은 호박 안에서 그냥 예쁘게 자고만 있어요. 원형은 딱히 그 이상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잘못 관리했다. 그냥 애가 어떻게 보면은 원조 메피스토 펠렸습니다. 왜? 버스처럼 일직선으로 달리고요. 이 입에 닿는 모든 사람들을 엄청난 데미지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공략법은 이 뒤에서 이제 엉덩이를 때려서 얘를 제압을 해야 하는 게 보통 제압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만 안 있으면 돼요. 뒤에 가서 엉덩이 찌르면 돼. 약간 좀 다크소울 공략법 같죠. 근데 이 친구 불도저입니다. 앞에 있으면은 그냥 어지간해서 모두 다 죽는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보면은 머리가 입안에서 나와 있고 손도 엄청 많고 이게 다 입이거든요. 왜 탐욕의 왕인지 알겠죠? 다 먹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소녀의 엉덩이를 공략한다. 근데 애를 소녀 취급해도 될까? 우리가 생긴 게 이런데 애를 소녀 취급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저게 왕이 그 남자라고요? 그냥 타이틀의 왕입니다. 그 여자와 남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나쁜 생각은 하지 맙시다. 우리 그러면 안 돼. 아무리 림버스가 성인 게임이라지만은 이 친구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존재감을 뿜지 않습니다. 로보토미에서 공략법만 확실히 알면은 크게 위협이 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귀찮긴 하지. 증오의 여왕과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애는 근데 먼저 발광을 하진 않습니다. 최소한 내가 안 건드면 애도 가만히 있어요. 정시택은 플러스 공략 안봄 대환장 파티에 저 친구를 보면 멘탈이 와르르. 저도 처음에 애 처음 관리했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싸우다가 다 전멸했어요. 근데 나중에 몇 번 당하니까 이건가 싶어서 엉덩이 때리니까 그게 맞더라고. 얼럭키 호스를 제발 너가 안 움직이게 도움이다 이놈아. 근데 애를 관리 안 하면은 애도 딱히 움직일 일이 없다 보니까 괜찮긴 해요.
여튼 이런 친구가 있는데 사실 마법소녀는 4명이거든요. 우리 이제 다 봤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4명의 마법소녀와 굉장히 큰 연관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거의 알려진 게 없는 친구가 사실 한 명 있거든요. 자, 그 정체가 바로 허무의 광대 되겠습니다. 라이브를 루이나 하시는 분들은 4개 마법소녀 기술을 모으면은 이 친구 기술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아시겠지만은 이 친구는 이제 정확히 알려진 거는 거의 없어요. 이름은 허무의 광대고요. 8시의 서커스래시. 아니에요. 자, 여기 허무의 관계 일러스트 보면은 트럼프 카드 있죠. 하트,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클로버. 일단 라이브럴 루이나 기준으로는 이 4개 마법소녀 에고를 전부 다 얻어서 합쳐서 나온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친구가 마법소녀들이 상대를 해야 하는 진정한 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토리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은 마법소녀들이 애랑 싸우는 연출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애가 마법소녀들이 진정으로 쓰러트려 할 적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일단 등급도 모르고요. 식별코도 모르고요. 에고는 근데 허무입니다. 등장 작품 라이브러리 루이너 보면은 4개의 트럼프 카드를 모으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라우르의 공허의 책장 보면은 마법소녀들이 절망하고 막 미쳐가고 있죠. 이거 테마가 흑백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흑백으로 바뀝니다. 약간 좀 T사 비슷하죠. 마법소녀들 증오의 여왕, 탐욕의 왕, 절망의 기사, 분노의 시종과 연관된 환상체이다. 트레이터 설정상 이 넷이 모임 말로인 건지 반대로 시작인 건지 알 수 없다. 이 넷이 모일 경우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모두를 합친 설정에 맞게 모든 마법소녀의 기술과 도구를 흑백화하여 사용하며 추가적으로 지속되는 동안 상대를 극도로 약하게 만드는 디버프 전술로 사용한다. 컨셉 아트상으로는 허무의 컨셉인 흑백 체크무늬 형태로 리폼하려던 계획도 있었다. 마법소녀 넷이 한 집에 뭉쳐있으면 등장한다 해서 나눠놓았다는 설정이었던 걸로 아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이 4명의 마법소녀와 관련성이 있고 미친듯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4명의 마법소녀가 무찌를 수 있다는 설정이긴 해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 자, 이번 영상도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떤 것을 같이 알아보셨으면 하나요? 이번 주제가 주제여서 왠지 정상적인 애들을 알아보자고는 안 할 것 같군요. 정신 나간 애들도 좋습니다. 저는 도파민이 뽑히면 난 그걸로 좋아. 자자자,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